자, 아까 최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최선 말고 뭐 하란 말이냐? 차선, 그게 아닙니다. 최악이 아님을 제껴라. 자, 최선은 갖고 최선 머리 아픈데 최악이 아닌 거. 이것만은 아니야. 아, 쉬워요. 이건 하나나 두 개만 제끼면 돼요. 때리는 놈, 폭력, 폭언 절대 안 고쳐져 이건. 제가 20년 정신과 의사로 보는데 나쁜 버릇이야 이거.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. 그렇듯이 내가 절대 최악이라고 생각한 이것만은 안 돼. 한두 가지 제끼자는 거죠. 그러고 나면 편해져요. 일단 그러면 심한 결격상 없잖아요. 그걸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죠. 그럼 차선과 차악이 남아.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닙니다. 내가 마음 가는 거. 좀 더 결점이 많더라도, 단점이 많더라도 그냥 이게 더 좋아. 마음 가. 그럼 그거 하면 돼.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.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. 김태훈 씨가 그 배철수 아저씨한테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.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자기 팝컬럼니스트고 사실 그게 안정적인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랬더니 배철수 씨도 그 DJ를 하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DJ 전문 DJ도 아닌데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태클도 많았다고 그럽니다. 야,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해. 또 오래 하면 너한테 뭐라 그러던 놈들 다 사라져. 그런 말을 했던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좋아하는 게 있으면 결점들, 단점들, 결함들, 태클들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조금 더 이게 좋잖아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가는 건데 해. 그럼 오래 못 해요. 이 선택을 오래 지향하지 못해. 자, 그러니까 최선 어렵다. 최선만 찾지 말자. 비용이니까. 최악 제껴라. 그럼 차선 중에 차악 중에 마음 가는 거 해라.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다.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쭉 간 다음에 아, 그 시점에는 이게 최선이었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. 만족주의자는요, enough. 60점 넘으면 돼. 패스 올 페일이에요. 60점 넘으면 땡큐. 최상주의자는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. 나는 만족주의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. 예. 좋습니다. 나는 최상주의자에 가까운 삶. 예. 저는 최상주의자들을 노력해요.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지만 만족주의자로 살려는 분, 미안하지만 아빠? 좋은 아빠? 막 최고의 아빠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막 6시만 가서 애들 공부 봐주고 대신 학원 대신 공부시켜 이런 거 못해요 저는. 이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소한 하고 60점을 넘어갔으니까 난 돼. 그럼 그 남는 얘들을 최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 갖다 박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. 자, 이런 식의 선택적 집중. 그러니까 나는 만족주의자로 살아야지. 이런 것도 아니고 난 최상주의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. 선택의 문제에서 최선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삶을 저는 한 이 정도면 땡큐 하고 지내는 방향으로 가되 거기서 모은 남은 에너지들을 최상주의자로 살아야 힘 줘야 될 때 빡 줘서 거기선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김한석 씨 보실 때 본인은 어떤 그릇 같으세요? 속 좁은 애가 있죠. 아, 속 좁은 애? 예, 예. 아유, 어떡해요. 저보다 더 좁죠, 저는. 저보다 이보다 더 작은. 최상 속 좁은. 좀 소주잔보다 작은. 예, 예. 그렇게 사실 조금만 부어도 탁 넘치는. 예, 예. 자, 우리 먼저 내가 그릇이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립시다. 그건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, 그냥 존경합시다. 그리고 속 좁은 사람 사실 드물어요. 자, 김한석 씨가 사실은 본인을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지 지금 이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잘 듣고 계신 건 절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 좁아요. 아, 정말요? 아, 그렇군요, 이거.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. 아까 짜증내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는 하는 컵입니다. 이 컵을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자고요. 이 컵에 물이 아까 넘치는 것 같이 끓던지 넘쳐. 이걸 좀 잘 막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릇 키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. 자, 이 나라는 사람의 컵에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와요. 보통 우리가 업무, 일 때문에 바쁘지가 있지만 공적인 나,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같이 교수로서의 나 있겠죠? 나의 삶, 난 나이 들어서 아픈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시기 시작 이런 식의 나의 삶에 대한 거, 사적인 나, 내 아이, 애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? 뭐 이런 류의 생각들, 이런 것들이 꼭지를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. 자꾸 일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학생일 때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4개의 꼭지들이 있습니다. 근데 하나씩 꼭지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 견뎌내요, 우리는. 근데 2개가 켜질 때가 있어요. 갑자기 하나 콸콸 할 때는 저 드물고요.
두 개가 갑자기 있을 때 물이 넘칩니다.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마감이 있어서 일이 많아졌는데 어머니 갑자기 입원하셨어요. 이런 일 같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일이죠. 아니면 친구랑 좀 다툼이 있는데 윗집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 물바다가 됐어.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자,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넘치냐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얼음 넣으면 물 조금만 넣어도 금방 넘치죠. 얼음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. 자, 그게 뭐냐? 일시적인 괴로움이에요. 근심거림. 예를 들면 집주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2달 안에 1억 올려주세요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든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랑 좀 다른 거죠. 갑자기 콸콸한다기보단 그냥 그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물이 또 넘치는. 근데 컵을 늘린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자, 이런 것 안에서 넘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그건 제일 먼저 조이는 건 나의 사적인 나부터. 내가 어디 총무야, 친구들 모임에. 그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, 과감하게.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? 미움받을 용기.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날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 갖고 과감하게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일수록 못할까요? 착한 사람.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가져야 돼요. 나 싫어. 못해. 그런 걸 가지고 과감히 틀어 잠그면 나머지 애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 다시 틀면 돼요. 관계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요. 근데 그게 한 번 안 갔다고 끊어지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나아요.